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에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단원이 제곱근과 실수라고 하는 단원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후단원으로서 페이지 12페이지에 제곱근의 뜻과 성질이라고 하는 단원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 개념 위주로 선생님은 좀 설명할까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배울 개념 첫 번째 개념은 제곱근의 뜻입니다. 제곱근의 뜻. 여러분들 제곱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은 우리가 언제 배웠을까요? 근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우리는 이 근을 뭐라고 했죠? 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웠죠. 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복습해가지고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근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해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해라고 하죠? 해. 첫 번째 해라고 하는 것,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해를 다른 말로 근이라고 했죠. 자, 무엇을 가지고 해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방정식 단원에서. 자, 어떠한 방정식에서 참이 되는 또는 참이 되게 하는 어떤 값? 어떤 미지수 x에 대한 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죠?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것도 배운 내용입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뭘 가지고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떠한 용어가 제시가 되면 그 용어에 대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있죠. 초등학교 때 다음 같은 거 배웠죠. 네모 더하기 2는 5이다. 그죠? 그럴 때 네모가 뭐가 되면 3이 되면은 얘는 뭐가 돼? 맞는 것이 되죠. 참이 되고 네모가 3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됩니다. 배웠죠? 중학교에서도 이런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에서도 이런 걸 배웠는데 네모라고 나타내면 너무 유치하죠. 이걸 뭘로 나타냅니까? 어떠한 구하고자 하는 것, 또 모르는 것을 어떤 미지수 x로 나왔기 때문에 x 더하기 2는 5. 그렇죠? 그럼 x에는 뭐가 돼? 3이 될 때는 참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될 때 3이 안 되면은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그죠? 배웠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 또는 모르는 거. 이걸 바로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방정식입니다. 즉 이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돼? 미지수 x의 값에 따라 뭐가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뭐? 거짓이 되기도 하는 뭐라고? 등식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방정식이라고 했고 이때 참이 되는 미지수 x에 대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 기억나죠? 기억해내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의 수학은 고등학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은 이 근 또는 해가 됩니다. 즉, 미리 예습을 한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나간 내용은 이 정도로 복습을 하고, 자, 연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곱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흔들리죠? 자개를 좀 바로 잡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공부하려고 했던 거. 첫 번째 개념. 자, 그렇다면, 제곱근의 뜻이란 무엇인가? 자,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대임을 통해서,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면 됩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끌고, 그와 관련된 가장 쉬운 문제, 예제 문제를 풀고, 그렇죠? 저희가 공간에다 살짝 좀 나타내 볼까요? 자, 수학의 공부 접근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여러분이 이끌어내야 되냐면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개념을.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려면은 기본적인 예제, 가장 쉬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는 그거하고 비슷한 문제, 풀기. 이걸 쉽게 뭐라고 그러죠? 유제라고 그러죠? 유제. 자, 이걸 유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풉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풉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 심화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심화된 문제. 그래서 공부를 잘 하지 못한 학생은 여기에서 완성되고 나머지가 완성되지 못하고, 또 한 단계 들어가면 여기까지 완성되고, 자, 이 단계별로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바로 여기까지 완성된 학생들이고, 나는 수학적인 점수가 낮다 하는 학생들은 한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까지 문제가 해결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이런 방식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곱근이란 무엇인가?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뭐가 나왔다? 4가 나왔다. 그럼 그것이 뭐가 있지? 그렇지. 어떤 것이 있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도 4가 되지, 그지? 그래서 2를 제곱하면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을까? 아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그래서 마이너스 2를 2번 곱해도 제곱이라고 하는 거 알죠? 2번 곱해진 걸 제곱이라고 합니다. 즉, 자, 이거는 2 곱하기 2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한 단계 더 내려가 가지고 모른다고 합시다. 얘를 이렇게 모른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4가 되었다. 그죠? 맞죠? 그렇다면 이 네모에 들어가는 건 뭐죠? 네모에는 2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거나 또는 5와 또는 네모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이 그림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돼? 너무 유치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네모라고 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뭘로 써? 요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을 제곱해가지고 4가 될 때, 요 네모에 들어가는 거는 x는 2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될까? 또는,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2. 아이고, 좀 잘리네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자기가 약간 불안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요거 미지수 x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제곱해가지고 4가 되게 하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하나의 해 또는 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근.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어떤 것을 제곱해가지고 4가 되는 근이다 또는 해다 해가지고 얘를 제곱근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제곱근.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좀 볼까요? 이걸 첫 번째라고 하고 이걸 두 번째라고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걸? 자, 9가 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9의 제곱근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 3과 마이너스 3이 있죠. 그죠? 그래서 3의 제곱근을 9, 또는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을 9. 아니, 다시.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3의 제곱도 9가 됩니다. 그 다음 9의 제곱근은 3, 마이너스 3. 근데 얘는 뭐가 됩니까? 양이 되고 얘는 음이 되죠? 그럴 때 이 3을 무슨 제곱근이라고 하자?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3을 뭐라고 하자?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 3과 마이너스 3, 아까 배웠던 2하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매일같이 나타낼 때마다 이렇게 써야 될까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을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을 때 네모가 2 또는 네모가 마이너스 2다 되는 것을 우리는 한꺼번에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읽을 땐 뭐라고 읽어? 네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또는 얘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타내죠. 자, 두 개의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여기 4 말고 9 말고 16 여러 개가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문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야?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A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 몰라? 모른다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것을 어떤 것의 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가리켜서 뭐야? 제곱근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내면은 어떤 미지수를 제곱하면 A가 나올 때 이거일 때 요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자? A의 제곱근이라고 하자. 물론 이것이 양이 될 때 또는 음이 될 때에 따라서 양의 제곱근 또는 음의 제곱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제곱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12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3과 마이너스 3을 각각 제곱하면 9가 된다. 즉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이다. 이와 같이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제곱은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자, 제곱하여 0이 되는 수는 0뿐이므로 당연히 그렇죠? 0 곱하기 0은 0이죠.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입니다. 자, 또 양수나 음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되므로 음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당연하죠? 어떤 것을 제곱해가지고 음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배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교과서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고등학교 와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중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음이 되는 것은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12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거. 자, 4를 제곱하면 16이 됩니다. 또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이 됩니다. 그래서 16의 제곱근은 4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두 번째, 0.5의 제곱은 0.25입니다. 또 마이너스 0.5의 제곱은 0.25이므로 0.25의 제곱근은 뭐다? 뭘까요? 그렇죠. 0.5와 또 마이너스 0.5이다.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나타내?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낸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1번 내용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무엇이죠?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해라.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제곱해가지고 첫 번째 49가 되는 거. 또 어떤 것을 제곱해가지고 뭐 되는 거? 121이 되는 거. 또 어떤 것을 제곱해가지고 0.09가 되는 거. 또 어떤 것을 제곱해가지고 25분의 64가 되는 거. 자, 이와 같은 걸 찾는 거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을 몇 분? 자, 한 문제당 30초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2분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동안 4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49의 제곱근은 무엇일까요? 49의 제곱근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문제 1번 문제. 문제 1번. 자, 첫 번째. 49의 제곱근은 얼마이다? 그죠?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죠? 두 번째. 어떤 제곱근? 121의 제곱근. 즉, 어떤 것을 제곱해가지고 120이 되는 거 어떤 거? 11과 마이너스 11. 그죠? 세 번째. 자, 0.09의 제곱근. 뭐가 있죠? 그렇죠. 0.3과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0.3.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걸까요? 25분의 64의 제곱근. 그죠?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자,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그죠?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 25분의 64가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럴 때 두 가지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즉, 분모를 25가 되게 해서는 5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분자를 64가 만드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8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죠? 근데 플러스 부호는 어떠하다? 생략 가능하다겠죠. 자, 그래서 얘를 25분의 64의 양의 제곱근, 얘를 뭐라고 하자? 음의 제곱근. 그래서 25분의 64의 제곱근은 뭐가 있다? 5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8. 자, 이걸 뒤에 가가지고 다음 시간에 같이 배울 건데, 이거를 아까 좀 전에 배웠죠? 한꺼번에 나타낼 때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8로 나타낸다. 얘는 그럼 뭐라고 나타냅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7,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1,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0.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한 가지 더. 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생각을 끼는 과제를 하나 내볼까요? 그렇다면 퀘스천 물음표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 2가 되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할까요? 어느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어? 유리수의 범위겠죠? 유리수 중에서 어떤 것을 제곱해 2가 되는 게 있을까? 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제곱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집에서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과연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무엇이 되는 거, 2가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가 교과서 저 뒤쪽에 가면은 몇 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냐면은 저 뒤에 중단원 학습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수학 교과서 맨 뒤에 익힘책 부분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작년에 그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 80% 이상을 출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충실하게 되면 최소한 80%를 여러분이 점수를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오진 않죠. 더하기 빼기 또는 뭐 3을 4로 고치고 이렇게 좀 변형돼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풀 줄 알면 최소한 80점 이상을 맞도록 그렇게 문항을 출제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이거 마무리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